궁금했던 부분이 이렇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 이거였어요. 도수 치료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비용이 부담되는 도수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또 그런 질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있었죠. 자, 네, 어떤가요? 예, 도수 치료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박 교수님께 일단 여쭤볼게요. 예, 그 도수 치료는 아직 급여가 안 되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서 좀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 거고요. 도수라고 하는 건 이제 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경껍게 질환이 있을 때 관절이 굽거나 아니면 척추 통증이 있을 때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치료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도수치료가 많은 그 기관에서 교육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치료만 받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런 받은 교육을 집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에 대한 또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고주파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을 때 아픈 곳을 더 강하게 받아야 하나요? 예, 박 교수님, 이게 그 체외 충격파가 입이 딱딱 벌어지게 아프다고 소문났던데요. 네, 아픕니다. 뭐 네. 저도 제가 직접 해봤는데 좀 아픈데요. 네. 원래 체외 충격파가 이렇게 그 결석을 갖다 깨기 위해서 만든 그런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조직에 강한 충격을 주면 조직이 재생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응용하는데 주로는 뭐 석회건염, 인대염, 족저근막염 등이 대표적인 적응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프게 되면 몸 안에서 방어 기전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통증은까지는 하는데요. 네. 너무 아프면 실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강도나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울면서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나잖아요. 평소에 질환이 있으신 이런 분들 좀 주의해야 될 분들도 계실까요? 예, 그 도수치료 같으면은 관절 급성염증 뭐 이렇게 붓는데도 열감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좀 조심하거나 안 하셔야 되고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혈전이 생기는 그런 질환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거기를 만지면 혈전이 이렇게 날아가서 다른 곳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 하에서만 도수치료, 물리치료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건데요. 침인데 침을 맞고 나면 기운이 빠지면서 몸살기가 느껴져요. 왜 그런 얘기 건가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침 맞고는 샤워도 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는 침몸살이라는 그러시던데. 얘기도 있대요. 어떤가요, 교수님? 예. 네, 실제로 침 치료 이후에 통증이 조금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몸살 기운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침 치료의 원리 자체가 막힌 경락의 기운을 돌리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거나 고령의 환자분들은 흔히 침몸살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아주 다양한 증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개 이러한 증상들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요. 하루 이틀이면 자연스럽게 안정을 취하시면은 소실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침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침 치료가 실제로 몸에 작용을 해서 몸의 기운을 정상화하는 치료 과정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담당 한의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침 치료의 강도를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특히 노인분들이 침 자주 맞으면 기운 빠져서 좋지 않다. 침 너무 자주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침 치료 자체가 체내에 있는 경락 기운을 정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운을 외부로 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 자주 맞으면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는 이제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 완전 정보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라, 눌러라 나왔고요. 마지막 방법 뭘까요? 한번 볼게요. 붙여라. 근데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많이 붙이긴 해요. 뭘 붙이면 될까요? 파스 사용법 맞다 틀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파스를 많이 붙이긴 하는데 의외로 잘못된 사용법으로 붙이는 분들이 많다고요, 교수님. 예, 파스라고 하는 건 이제 많이 쓰셨을 텐데요. 우리가 먹는 그런 진통소염제 성분을 피부를 통해서 관절이나 뭐 힘줄 뭐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피부에는 그 장벽이 있습니다. 유해 물질을 못 들어가는 장벽이 있는데 이런 약물도 우리가 통과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통과하는 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진통 효과, 주사보다는 더욱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위장장애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또 장시간 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골격 통증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파스도 약이기 때문에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올바른 파스 사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파스 사용 맞닥뜨리다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크기가 큰 파스가 잘랐어도 된다. 크니까 잘랐어도 될까 아깝기도 싶은데. 하고요. 예, 크기가 김 교수님 작은 부위는 어떤가요? 좀 아깝죠. 파스를 잘라서 쓰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파스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단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방출되는 그 약물 성분의 양과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껴 쓰지 않으시고 잘라 쓰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뭐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사이 좋으신 분들께서 약도 나눠 먹고 파스도 나눠 먹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약도 파스도 이제 개인 것만 사용하시라는 거 그렇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맞닥뜨리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원하거나 뜨거운 느낌이 없어지면 즉시 떼어낸다. 그렇지 않을까? 네, 이건 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이게 사실은 피부에서 느끼는 그런 거 하고요. 약효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시원하거나 뜨거운 거는 한 성분하고 그 진통소염제가 쭉 들어가는 지속 시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없어졌다 그러더라도 그 약물이 계속 이제 투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마다 반감기가 있어요. 어떤 거는 8시간, 12시간, 어떤 경우는 48시간 붙여놓으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속 시간처럼 느낌으로 범하는 오류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느낌 따라가면 안 된대요. 여름 통증은 냉파스, 겨울 통증은 온파스를 붙인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뜨겁고 어떤 거는 시원해서 예. 약사님이 주신 대로 붙이긴 합니다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 저게 감촉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차갑다고 해서 냉찜질 효과, 뜨겁다고 해서 온찜질 효과 이렇게 비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제 온도가 계속 그런 상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파스는 조금만 붙여놔도 체온하고 이제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후끈후끈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혈액순환이 이렇게 빨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급성 그 손상, 뭐 삔다든 이럴 때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요. 이런 뭐 느낌하고 약효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냉면하고 온면하고 냉파스, 온파스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름하고 겨울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성 통증에는 온파스, 급성 염좌에는 냉파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스가 붙일 땐 좋은데 뗄 때 참 고민이 돼요. 그 고민입니다. 파스 뗄 때는 아프더라도 한 번에 떼는다. 이거 한 번에 떼도 아프고 살살 떼도 아프고 그렇죠, 김 교수님. 네, 파스 붙였던 자리가 하얗게 변하거나 짓무른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스를 사용할 때는 파스로 인한 피부 알러지나 피부 손상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파스를 떼어낼 때는 한 손은 파스를 잡으시고 한 손은 파스가 붙였던 피부의 접촉면을 잡으시고 살살 떼어내시는 게 살살 떼어내시는 게 피부 손상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스가 피부에 수시간 동안 이게 접촉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파스로 인한 알러지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를 사용한 이후에 피부가 가렵다든지 피부가 뭐 짓물렀다든지 그런 반응이 있으면 제일 먼저 파스로 인한 알러지 반응을 먼저 의심을 해보시고 파스 사용 시간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파스로 교체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